어머니, 오늘만큼은 제발 부탁인데 그냥 집에 계세요. 아들 동훈이가 제 결혼식 날 아침 떨리는 목소리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요. 6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화려한 옷은 결혼식장 가는 길에 입을 남색 정장이었습니다.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샀지만 거울 앞에 선이 제법 괜찮아 보였어요. 38년 동안 시장 식당에서 국 끓이고 설거지하던 손으로 옷깃을 매만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동훈이를 대학까지 보내고 유학 보낸다고 적금 다 깨고 결혼 자금 대준다고 식당 확장도 포기했어요. 그 아이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유라 씨가 집에 올 때마다 코를 찡그리며 어머니, 여기 왜 이렇게 음식 냄새가 나요? 라고 할 때 동훈이는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재혼을 결심한 건 지난 설날이었습니다. 동훈이네 가족이 해외여행을 간다며 명절을 혼자 보내게 됐을 때 옆집 독거노인이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도 자식이 있었는데 장례식장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러던 차에 단골 할머니의 소개로 이상철 씨를 만났습니다. 65세, 낡은 회색 점퍼에 구두는 뒤축이 달아 있었어요. 월세방에 산다는 그분이지만 제 이야기를 들을 때 눈빛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분이 하신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미자 씨, 사람은 가진 게 아니라 나누는 걸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석 달을 만났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존중받는다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상철 씨는 제 손에 화상 자국을 보며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했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저는 그분과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하려 했지만 상철 씨가 평생 한 번뿐인 식인데 호텔에서 하시조라며 웃었어요. 저는 사양했지만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호텔 결혼식장. 태어나서 처음 가본 곳이었어요. 하지만 동훈이에게 연락했을 때 돌아온 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호텔 결혼식을요? 그 나이에 재혼도 웃기는데 상대가 누군지는 아세요? 제대로 알아보셨어요? 며느리 유라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사기꾼 아니에요? 요즘 노인 상대로 그런 사람 많다던데. 가슴이 무너졌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다음 주 토요일 3시야. 올 사람만 와. 결혼식 당일 하얀 드레스는 아니었지만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에도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식장에는 시장 상인분들과 단골 손님들이 와주셨어요. 동훈이는 올까 안 올까 조마조마했는데 식이 시작되기 직전 유라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란. 유라는 눈을 크게 뜨고 식장을 둘러보더니 동훈이에게 뭐라고 속삭였어요. 동훈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줄의 말씀이 끝나고 하객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질 때였어요. 갑자기 동훈이가 일어서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이 결혼 무효입니다. 식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남자 좀 보세요. 저게 뭐예요? 폐지 줍는 노인이잖아요. 유라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퇴직금이랑 식당 놀이는 꽃뱀 아니면 뭐예요? 호텔 결혼식은 또 뭐고요? 어머니 돈으로 하시는 거죠?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상철 씨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동훈, 제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학비 누가 댔니? 유학 갈 때 2천만 원 어디서 났어? 결혼 자금 5천만 원은? 나는 38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설거지를 했어. 손이 튼 채로, 허리가 아픈 채로 너를 키웠단다. 어머니, 그건 닥쳐. 너는 내가 부끄러웠지. 학부모 모임에 나가지 말라고 했고, 친구들 앞에서 식당한다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 나는 참았어. 내가 행복하면 됐으니까. 눈물이 쏟아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했니? 폐지 줍는 노인? 꽃뱀? 너야말로 38년 동안 엄마 피 빨아먹은 흡혈귀 아니냐? 동훈이와 유라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들을 가리켰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너희는 내 결혼식에 있을 자격이 없어. 식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동훈이는 입술을 떨다가 유라의 손을 잡고 휙 돌아서 나갔어요.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돌아간 뒤 상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 씨, 이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이철산업회장 이상철입니다. 시총 5조 원, 서울 시내 땅 23곳의 실소유주죠. 진짜 사랑을 찾고 싶어서 신분을 숨겼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터진 건 결혼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장 아줌마와 재벌 회장의 로맨스, 이철산업 이상철 회장, 극비 결혼식 화제, 상철 씨의 비서실에서 언론에 공식 발표를 했다고 했어요. 저는 TV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상철 씨가 소유한 빌딩들과 부동산 목록이 나열됐고 경제 전문가들이 5조 원대 자산가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때 상철 씨가 커피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자 씨, 동훈 씨한테 연락 올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예상은 했지만 현실이 되니 가슴이 먼저 무너졌어요. 사흘 뒤 동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좀 봐야겠어요. 무슨 일이니? 회사가 망했어요. 투자금이 다 날아갔고 빚이 20억입니다. 사채업자들이 집 앞까지 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훈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어요. 유라가 이혼하겠대요. 애들 데리고 나가겠다고. 어머니, 제발. 회장님한테 부탁 좀 해주세요. 20억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어머니, 지금 제 말 안 들리세요? 제가 죽게 생겼다고요. 내가 사과하러 온 거니, 돈 빌리러 온 거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동훈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동훈아, 어머니가 미안하다는 말 몇 번 들어봤는지 아니? 결혼하고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어.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저 정말 죽어요. 그래, 안 중요하지. 내가 죽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상철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힘드시죠? 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나흘 후 동훈이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정장은 구겨져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택 응접실에 앉은 동훈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어요.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응.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에. 와, 정말. 저 그때 몰랐어요.
진짜로 몰랐다고요. 알았으면 달랐니? 동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는 게 대답이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회장님한테 20억만 부탁해 주세요. 아니, 10억만이라도. 사채업자들만 막으면 돼요. 저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상철 씨가 옆방에서 나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동훈이가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상철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동훈 씨, 20억은 저한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계좌이체 한 번이면 끝나는 돈이에요. 동훈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 돈을 지금 드리면 당신은 평생 배우지 못합니다. 예. 저도 상철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자 씨,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동훈 씨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땅바닥을 경험해야 해요. 흙냄새를 맡고 땀의 가치를 알아야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동훈이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금 저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훈아, 너 기억나니?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의사라고 거짓말했잖아. 나는 그날 학교 앞에서 너 기다리다가 내가 친구들한테 하는 말 다 들었어. 어머니, 나는 그날도 참았어. 내가 부끄러워할까봐.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내가 너한테 제대로 가르쳤어야 했어.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비겁한 건지,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20억을 지금 갚아주면 너는 또 똑같이 살 거야. 엄마가 구해줬으니까 괜찮다고, 회장님이 뒤에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또 누군가를 무시하고 깔보고 이용하면서 살 거란 말이야. 아니에요. 진짜 달라질게요. 말은 쉽지. 근데 행동으로 보여준 적 있니? 동훈이는 울먹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이요. 어머니, 저 정말. 애들은 어떡해요? 손주들은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상철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동훈 씨, 상철 씨가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이 변호사님께 연락하세요. 법적 파산 절차를 도와드릴 겁니다. 사채업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새 출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돈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스스로 일어서세요. 하루하루 땀 흘려 벌어보세요. 100만 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몸으로 배우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동훈아, 다시 사람이 되면 그때 보자. 엄마는 기다릴게. 동훈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나갔어요.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날 밤 저는 상철 씨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한 걸까요? 아니요, 미자 씨. 당신은 지금 아들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픈 게 사랑인가요? 네. 진짜 사랑은 원래 아픕니다. 한 달 후, 동훈이가 지하방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유라는 이혼 서류를 보냈고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갔다고 했어요. 비서가 몰래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헬멧을 쓰고 시멘트 자루를 나르는 동훈이었어요. 얼굴은 땀범벅이었고 옷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버텨라, 우리 아들. 엄마가 믿는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지 한 통 왔습니다. 비서가 건넨 봉투는 너덜너덜했고 구겨진 흔적이 역력했어요. 발신인은 박동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는 무려 10장이었어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번진 자국이 있었어요. 눈물이었을 거예요. 어머니, 저는 지금 지하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일당은 12만 원이었고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이었습니다. 3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손으로 번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설거지하시던 모습이 이제야 보입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죠. 저는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현장 반장님이 오늘 제게 말씀하셨어요. 동훈아, 일 잘하네. 성실하고 좋아. 3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일 잘한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까지 뭘 하며 산 걸까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언젠가 다시 사람이 되면 그때 어머니 손주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자 씨, 아드님 변하고 있어요. 상철 씨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 아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 후로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상철 씨의 도움으로 시장 아줌마들의 행복재단을 설립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가 버려진 여성들, 외로운 노년을 보내는 분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첫 모임에서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땀 흘려 일했고 가족을 먹여 살렸고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삽시다. 50명이 넘는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요리 교실도 열고 여행도 다니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션뷰 저택에 살지만 제 마음만은 여전히 시장 아줌마였습니다.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동훈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찾아가도 될까요? 드릴 게 있습니다. 다음 날 동훈이가 왔어요. 4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그을렸지만 눈빛은 맑았고 어깨는 더 넓어졌어요.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동훈이가 깍듯이 인사했어요. 예전처럼 건성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인사였습니다. 앉아라. 동훈이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500만 원입니다. 이게 뭐니? 회장님이 대신 갚아주신 제 빚이요. 4개월 동안 밤낮으로 일해서 모았습니다. 일당 12만 원, 야간 추가 8만 원, 주말 특근까지 해서 정확히 500만 원입니다. 저는 돈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돈 봉투는 때가 묻었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동훈이의 땀이 묻어 있었어요. 동훈아, 네 어머니. 이 돈이 무슨 돈인지 아니? 네. 제 잘못을 갚는 돈입니다. 아니야. 동훈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건 내가 사람이 됐다는 증거야. 저는 돈 봉투를 도로 동훈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 돈은 내가 가져. 그리고 유라한테 가서 애들 양육비로 써. 매달 빠짐없이 주고 애들 보고 싶으면 당당하게 보러 가. 어머니. 하지만 넌 이미 값을 치렀어. 4개월 동안 땀 흘려서 이제 다시 시작해라. 동훈이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38세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상철 씨가 조용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동훈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네, 회장님.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재활 상담센터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실패를 겪고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곳입니다.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면 어떨까요? 강연료도 드리고요. 동훈이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당신은 충분히 만들었어요. 저는 동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그날 밤 저는 동훈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손주들 데리고 와. 할머니가 보고 싶구나. 일주일 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동훈이가 아이들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7살 지훈이와 5살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두 아이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지훈이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래요. 저는 동훈이를 바라봤어요. 동훈이는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주부터 상담센터에서 강연 시작합니다. 제 실패를 통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니 감사해요. 잘했어, 아들. 그날 우리는 정원에서 소박한 식사를 했어요. 상철 씨가 직접 구운 고기, 제가 만든 된장찌개,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밥. 오션뷰 저택의 호화로운 식탁이 아니라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먹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지훈이가 김밥을 우적우적 씹으며 말했어요. 상철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만드신 거란다. 우와, 할머니 요리 천재. 저는 행복했습니다. 억만장자의 아내가 되어서가 아니라 다시 찾은 가족 때문이었어요. 1년 후 상철 씨와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호텔이 아닌 집에서 소박한 파티를 열었어요. 동훈이네 가족, 재단 할머니들, 시장 상인분들이 왔습니다. 동훈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어머니, 회장님, 1년 전 저는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버린 게 아니라 기다려주셨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했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현장에 갑니다. 퇴근 후엔 상담센터에서 강연을 합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람이 됐으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때론 아프게 기다려주는 거라는 것. 상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 씨, 당신과 함께한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여보. 케이크 촛불을 끌 때 저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하길. 그리고 우리 아들이 계속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길. 파티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후 동훈이가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왔어요. 어머니, 다음 달에 유라 만나기로 했어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했더니 유라도 고민해 보겠대요. 그래, 잘했어. 그리고 어머니, 응?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38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그날 밤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상철 씨와 함께 발코니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어요. 여보, 행복하세요? 네, 당신은요? 저도요. 근데 있잖아요. 응? 제일 행복한 건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사람이 된 거예요.
상철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부자가 된 거죠, 미자 씨.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62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